안녕하세요. 절대값투 매매공비 한PD입니다. 요즘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기후변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마들이 죽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삼성전자의 요즘 최근의 폭락을 보면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기술력 때문에 뒤처질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LG화학이 이 화학 업종이 그동안 잘 나갔던 화학 업종이 중국한테 뒤져가지고 사양 산업이 됐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냥 잘 나가던 기업들, 그죠? SKT, KT, 포철, 그죠? LG화학, 그죠? 심지어는 2차 배터리 회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급격한 기술의 발달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예요. 그죠? 이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일을 이제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나에게 닥치는 일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나는 언제든지 변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느 날 잘렸어. 그죠? 요즘 게임에서도 오늘 보니까 NC 소프트에서 위로금을 줘서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도 잘 버는 회사가.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잘려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다.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다. 자, 오늘은 그거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서,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파생적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 먹는 건데, 마시는 건데. 예? 그죠? 근데 스타벅스가 요즘,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 그죠? 세계 4위라고 그래요. 4인가 6위. 매장 수로 보면 세계 6위고, 커피를 마시는 거로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마신다고 그래요. 뒤에서 보겠지만. 자,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스타벅스 주가예요. 그나마 조금 반등했네요. 그죠? 126달러 가서 7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조금 반등한 거예요. 이 스타벅스가 헤매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무슨 기술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술력이 떨어지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먹는 것은 사람들이 입맛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는데 빙그레, 그죠? 그 다음에 그 비싼 거, 그런 거 먹잖아요. 그죠? 하겐다즈. 근데 그런 거 안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카콜라 안 바꾸잖아요. 맥도날드 안 바꾸잖아요. 그죠? 커피도 잘 안 바꿔요. 근데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 왜? 스타벅스의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 스타벅스가 기존에 유지했던 문화 바뀌고, 가격은 너무나 많이 올리고, 그죠? 스타벅스의 장점도 다 사라지고, 또 푹신푹신한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넓은 공간, 높은 천장, 그죠? 그 CEO 말대로 제3의 공간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사라지고, 그냥 딱딱한 의자에 좁은 공간, 그런 거로 그냥 상업성으로 가다 보니까, 스타벅스나 일반 커피나 똑같다 이거야. 커피가 커피지, 그 이상 뭐가 또 있겠어요. 그죠? 자, 보시죠. 스타벅스가 이달 2024년 회계년도 4분기에 예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비 실적 4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3%.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게 주식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그래서 0.80달러다 이거죠. 당초 예상했던 게 93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1.03호가 나와야 되는데 주당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커피가 중독성이 높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안 마셔. 돈이 아까워서 안 마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 없어요. 어느 날 이 스타벅스 커피 마시다가 믹스 커피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건 스타벅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취향이 달라졌다. 실망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게 대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제 어떤 기업도 장담 못 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막 대안들이 막 나오는 거야.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대안 음료들이 막 나온대요. 그죠? 뭐 커피를 대안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대안 음료가 나오고 대안 커피가 나오고 그런다는 거야. 자,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의 61%를 미국과 중국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회사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방문자 수도 10%나 감소했고, 그죠? 평균 객단가만 4% 올라갔다는 거야. 가격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토종 커피에 밀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요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커피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가 완전히 탑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꺾을 수 없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를 꺾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커피가 맛있고, 그죠? 가격이 싸면 스타벅스도 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자, 중국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 감소폭이 14%에 당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또 이 자국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객단가와 방문객이 8%, 6% 감소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브랜드인 루이신 커피라고 있거든요. 이미 매출 1위를 뺏겼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어떤 사업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토종업체 항상 밀리더라고. 이 나라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거의 다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CEO도 지금 교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 CEO가 또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정쟁에서 이스라엘을 또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또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한 거죠. 자, 스타벅스 가격을 기존에 4에서 5달러, 그죠? 근데 이걸 7달러로 올렸다는 거야. 거의 2배로 올린 거죠. 4달러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올린 거죠. 그죠? 거기다가 또 서비스 차지까지 또 붙였다고 그래요. 그죠? 자, 이 스타벅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대마. 보잉이죠. 보잉과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인텔은 우리가 아는 거고, 보잉은 뭐 미국의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하면 보잉이잖아요. 근데 이 보잉이 좀 맛이 갔어. 자,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맛이 갔는지. 자, 이 보잉의 주가를 보세요. 이렇게 잘 나왔어요. 446달러 2019년도에. 근데 이렇게 맛이 간 거야. 89달러 떨어졌다. 152달러. 그나마 좀 반등했네. 그죠? 이 맛이 갔어요. 자, 왜 맛이 갔나 보시죠. 자, 보잉이 맛이 갔다라는 건 미국의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거야. 그죠? 인텔과 보잉. 반도체는 국가적인 쌀이고, 보잉은 어떤 그 국가적인 그 기간산업, 그 다음에 방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기술이잖아요. 자, 미국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전략 제조업체, 그죠? 이 두 보잉과 인텔은 전략 제조업체인데 이거의 몰락은 미국의 잠재적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인텔은 세계의 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컴퓨터를 주도하는 압도적인 기업이었어요. 자, 그런 기업이 지금 맛이 갔다, 그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회사는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기술 혁신을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기술 혁신을 못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들이 세운 그 정책을 가지고, 그죠?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 제3의 공간이 깨지고 뭐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가 다 깨지다 보니까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여기도 기술 혁신을 못 따라간 거죠. 그죠? 기술 혁신을 못 따라간 건. 뭐, 인텔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CPU에서 GPU로 넘어가는 시대에 적응을 못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애플이라든지 그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돈 안 된다고 또 거절했다가 기술력이 뒤떨어져 버렸고,
그죠? 그러다가 인텔이 지금 그나마 늦게 파운드리 산업을 했는데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매각하려고 그러고 인텔은 남은 게 없어요. 빈 껍데기야. 그죠? 주가는 60몇 달러까지 올랐다가 1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달러이고 자 보세요. 인텔은 애플의 첫 아이폰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줄 때 기회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도 HBM을 버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이 CEO들은. 그러니까 이 대마들도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면 한 방에 맛이 간다. 한 방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죠? 우리가 잘 나가는 기업도요. 말을 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느 날 망할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는 자기 자금의 30% 이하만 해라. 그죠? 안전한 거로. 뭐, 그나마 은행주 같은 거는 안전하잖아요. 배당도 주고. 그냥 그런 거로 하세요. 차라리. 자, 이후에도 최신 기술 도입을 미루면서 AI 붐에 전혀 올라타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퀄컴에 매각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차라리 매각되는 게 낫죠. 그죠?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없다고 하면 퀄컴 같은 데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합병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거는 스타벅스, 보잉, 인텔 이런 짱짱한 기업들이 지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잉이 요즘 최근에 말이 많았어요. 잇따른 추락사고 기체 결함.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런가? 이 원가 절감을 위해 핵심 부분까지 외주를 맺겠다라는 거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니 핵심 부분까지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에 의존하다 보면 원가 절감은 되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기술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부실하게 나오겠죠. 그게 항공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37 맥스를 개발할 때 737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엔진 교체로 해결하려 했다.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최악의 위기에 빠졌고 주가는 곤두박질이었다. 인텔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인텔 주가 한번 보세요. 그죠? 69달러 갔다가 지금 22달러. 그죠? 월봉으로 보면 완전히 여러분 이게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다 큰일 나. 이러다 망할 수 있어. 그죠? 차라리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안 사요. 확실하게 기술력이 나올 때 확인하고 사야지. 이럴 때 사면 불확실성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 번은 반등을 주겠지만 기술력이 안 나면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총이 10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인텔은 이제 엔비디아, 애플 시총액의 그러니까 애플, 엔비디아는 3조 5천억인데 시총이 인텔은 1000억도 안 되는 거야. 3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첨단 반도체 제조하는 데가 세계적으로 TSMC밖에 없어요. 근데 이 TSMC를 중국이 지금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TSMC를 먹거나 그러면 뭐 물론 이건 막 공장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겠지만 먹는다고 하면 미국은 이제 이 반도체를 생산을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니들이 기술력 가져봤자 TSMC를 그냥 없애버려. 그럼 미국도 꼼짝 못 하는 거야. 미국이 외통수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기술력을 빨리 미국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장을 TSMC 공장을 미국에다 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 기술이 향후 중국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이다라는 거죠. 자, TSMC와 경쟁 가능한 미국 제조업체는 인텔뿐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인텔이나 보잉 중 하나라도 미국에서 사라진다면 미국의 업계에 파장이 크고 특히 관련 생태계가 한번 해외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촉구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자, 또 보시죠. 또 대마. 나이키의 몰락이죠. 여러분들 요즘 나이키 신으세요?
안 신어요. 안 신어. 왜?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죠? 발등 쪽에, 발 앞쪽 쪽이 빼쭉해가지고 잘 안 신어요, 나이키. 그죠? 기술 혁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죠. 이제 이 소비자의 얘기예요. 오래 달리고 나면 상처가 나거나 발톱이 빠지거나 그렇게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나이키를 안 신는다. 그래서 나이키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 잘 안 신어요. 그죠? 자, 나이키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나이키.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에어 조단, 뭐, 좋은, 아주 인기 히트 상품 나올 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2021년이 꼭지를 친 거예요. 언택트에. 그 다음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죠? 지금 81달러. 이런 것도 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신발 같은 거는 이제 대한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뭐, 나이키 말고도 뭐 발란스, 뭐, 여러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나이키가 폭망한 이유를 보죠. 기술력으로 경쟁사를 옛날에는 압도했지만, 그죠? 옛날에는 기술력이 좋았어요. 최근에는 운동 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신발이 없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안 했다라는 거죠. 당장 많은 돈이 드는 새 제품 개발 대신 옛날 제품을 갉아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정판 운동화 찍기에만 집중했다. 그렇죠? 한정판 찍어가지고 그거 비싸게 팔아먹은 것만, 그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 소비자들은 편한 거, 착화감과 기능성에 집중한 신생 브랜드로 눈을 열었다. 이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착화감과 기능성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이키는 옛날 한정판 운동화 찍기, 그죠? 옛날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자, 국내 스타벅스를 한번 보세요. 국내 스타벅스의 매장이 1900개, 이게 3월달 기준이니까 더 많아졌겠죠? 서울 강남에만 99, 그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60%, 1165개, 서울의 매장 수는 610개, 32%, 서울의 인구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전체 인구는 18%인데 32%가 몰려있다라는 거죠. 자, 스타벅스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고, 서울에 집중돼서 몰려있다. 자, 인구 329만의 부산은 140개, 그죠? 그 다음으로 대구 89개, 뭐 인천 76개. 자, 커피 매출 1위죠, 1위. 그리고 커피 매장 수는 세계 4위라고 그래요. 그죠? 뭐 4위가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엄청나게 많다. 자, 매출을 보세요. 스타벅스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조 원, 그죠? 2조 원. 자,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11.5%. 지난해가 2조 원이고 올해 2조 1,485억. 근데 뭐 가격을 올렸을 테니까 전년 동기보다 11.5%. 그죠?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다 커피 사 먹잖아요. 그죠? 믹스 커피 안 먹잖아요. 요즘은 편의점 커피도 잘 안 먹어요. 그죠? 이제 뭐 점심 먹고 이거 들고 가는 거는 일이 됐어요. 영업이익도 3.5% 증가해서 1,067억 원. 그죠? 1,067억 원을 벌었다. 신세계의 효자 상품이죠. 그죠? 효자 상품. 자, 이게 스타벅스가 한국에 온 이후 한국 시장은 1인 커피 소비량이 아시아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죠? 이상해요. 그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는 400잔. 아시아 주요국 국가 중 가장 많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나요? 이는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을 마시는 거다. 그죠? 365일이 한 잔이니까 세계 평균 수준 152잔보다 2배를 붙는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이 커피 매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상가 나오면은 자기들이 신청하잖아요. 그 스타벅스에. 그죠? 구조 만들어 놓고 아니면 새로 건물 줘놓고 이렇게 스타벅스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뭐 17%, 15% 가져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그죠? 이제 스타벅스도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만든 매장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드라이빙 스루라고 만들어 놨는데 스타벅스가 나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스타벅스 건물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사고 뭐 그러시면 안 돼. 그죠? 그렇게 해서 포장해서 팔아먹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걸 함부로 사면 안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대마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시대다. 왜냐하면 그 대마를 쫓아오는 다른 그 후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력 가지고 막
이 새로운 마케팅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테마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보잉, 인텔, 그죠? 나이키,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테마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